여보, 어젯밤에도 새벽 3시에 또 깼잖아. 다리에 쥐까지 나서 소리 지를 정도였지. 마그네슘을 6개월째 복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 걸까? 약이 효과 없는 건지 의심될 정도야? 주변에서도 비싼 제품을 먹어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어.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27년 동안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분들 중 98%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선택해도 고가의 영양제를 사용해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분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였고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핍이 지속된 이유는 복용 방법의 오류 때문입니다. 결국 한 달에 15,000원을 투자하고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 거죠. 새벽에 자꾸 눈이 커지거나 다리에 쥐가 나고 눈꺼풀이 떨리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증상.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장 박동,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압 조절, 혈당 밸런스 등 거의 모든 기능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호선입니다. 54세, 27년 경력의 수면 및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사실 저 역시 40대 초반의 극심한 불면증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의사임에도 여러 종류의 수면제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새벽 2에서 4시 사이가 되면 항상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다시 잠들기까지 2~3시간을 뒤척이는 일이 반복됐고 한밤중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들었죠. 그러던 중 미국 하버드 의대 수면센터 연수에서 78세의 마크 윌슨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50년 넘게 수면 장애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호선 박사, 마그네슘은 어떻게 복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400mg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흡수가 잘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방식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마그네슘은 복용 시간, 용량, 형태, 이 3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밤 교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복용을 시작했고 정확히 4일째 되던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약 6시간을 연속으로 잔 것입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리 경련이 사라졌고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중력과 활력이 돌아오며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이 방법을 환자분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고 지난 15년 동안 7,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 95% 이상이 뚜렷한 개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상담 시 10만 원에 안내하는 내용을 지금 무료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동네 약국에서 단 3,000원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제 클리닉을 방문하신 75세 박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어요. 가족들에게도 미안할 정도예요. 마그네슘을 3년 넘게 먹었는데도 새벽 2시, 3시, 4시면 꼭 깨요. 깨면 다시 잠을 못 자요. 낮에는 정신이 흐리고 자꾸 깜빡하고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다리에 쥐도 심하게 나요. 어젯밤에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놀라서 밤새 주무르다가 함께 잠도 못 잤어요. 82세 남편까지 고생시키는 게 너무 죄송해요. 좋다는 건 다 먹어봤는데 왜 저만 효과가 없을까요? 제가 뭔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차분히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복용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꺼낸 제품은 잘 알려진 브랜드의 마그네슘이었습니다. 품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용법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전 한꺼번에 400mg을 복용하고 있었고 여기에 칼슘 영양제까지 함께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녁 8시에 커피를 마신 뒤 9시에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방식은 효과가 거의 없고 비용이 그대로 낭비되고 있어요. 마그네슘 자체 문제가 아니라 복용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례는 흔했습니다. 지난주 방문하신 69세 최동수 어르신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굳어 있고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가 단단하게 뭉쳐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10에서 15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벽을 짚고 한 걸음씩 움직여야 했고 마그네슘을 2년 넘게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제품을 드시는지 확인해보니 약국에서 가장 저렴한 산화 마그네슘을 공복에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형태는 흡수율이 매우 낮아 사실상 돌가루를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들이 바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왜 이런 방식이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좋다고 믿지만 마그네슘은 그 반대입니다. 빈속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위산을 강하게 자극해 속쓰림, 메스꺼움, 심할 경우 구토까지 유발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72세 환자분은 공복 복용 때문에 위염이 악화돼 내시경결과 위벽에 염증과 충혈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런 불편 때문에 며칠 먹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은 식사 후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이 위를 보호해 자극을 줄여주고 연구에 따르면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공복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0mg 이상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한 번에 400mg을 섭취해도 실제 흡수되는 양은 160에서 180mg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20mg은 어디로 갈까요? 모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한 달에 15,000원을 들여 영양제를 사면서도 절반 이상을 그대로 버리는 셈입니다. 비용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더 문제는 많이 먹으면 더 흡수될 거라 생각해 하루 600mg, 800mg씩 드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과다 섭취는 설사, 복통, 저혈압, 심장 박동 이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저가의 산화 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전면에 놓여 있는 제품 대부분이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많은 분이 자연스럽게 선택하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산화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4%에 불과합니다. 100mg을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4mg 뿐이며 나머지 96mg은 그대로 배출됩니다. 더군다나 강한 설사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68세 어르신 한 분은 산화 마그네슘 때문에 한 달 동안 설사가 지속되어 처음에는 장염으로 오해하고 병원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고 나서야 복용하던 마그네슘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탈수 증세로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원래 변비 완화를 위해 장을 자극하는 약입니다. 영양 보충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칼슘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조합입니다. 두 성분은 같은 흡수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며 흡수를 방해합니다.
좁은 문을 두 사람이 동시에 통과하려는 상황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복용하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50% 이상, 칼슘 흡수율도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둘 다 충분한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칼슘을 드셨다면 마그네슘은 점심 이후에 섭취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5번째 잘못된 습관은 커피나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 배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약 50mg의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루 3잔이면 150mg이 손실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마그네슘을 꾸준히 먹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더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마그네슘까지 배출시키므로 이중으로 불리합니다. 저녁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나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와 홍차도 카페인이 있으므로 마그네슘 섭취 최소 2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잘못된 습관은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먹어야 할 것을 저녁에 먹거나 하루 걸러 생각날 때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건너뛰면 체내 수치가 바로 떨어지고 다시 정상 수치로 회복되기까지 3일에서 4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습관은 효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 복용하고 효과가 없다고 중단합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은 단기간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는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고는 서서히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 꾸준히 섭취해야 체감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 역시 하버드에서 배운 방식대로 복용했을 때 사흘째부터 초기 효과를 느꼈지만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되기까지는 약 2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복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정리한 2호선 박사의 3단계 황금 복용법입니다. 이 방법만 정확히 지키면 95%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품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께 추천드리는 형태는 3가지입니다. 1순위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위장 자극이 거의 없어 속이 편안하며 공복에 먹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식후 섭취가 더 좋습니다. 흡수율은 약 80%로 매우 높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4%와 비교하면 20배 차이입니다. 100mg을 먹으면 80mg이 실제로 흡수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또한 글리시네이트에는 글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전달물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수면 개선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달 기준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이며 높은 흡수율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5,000원을 주고 사도 4%만 흡수되므로 실제로는 200원치만 섭취하는 셈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버려집니다. 2순위는 마그네슘 말레이트입니다. 특히 근육 피로, 다리 경련에 도움이 됩니다. 말레이트는 사과산을 뜻하며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활력이 느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운동이나 산책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더욱 적합합니다. 흡수율은 약 65%이며 가격은 한 달 기준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입니다. 3순위는 마그네슘 타우레이트입니다. 이는 혈압관리와 심장건강에 유용합니다. 타우린 성분이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흡수율은 55% 정도이며 가격은 한 달분 약 18,0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 매장에 가면 제품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뒷면에 마그네슘 옥사이드 또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다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타우레이트 중 하나가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약사에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시고 없다면 말레이트나 타우레이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황금 시간표에 맞춰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량 250mg에서 300mg을 3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방식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에 100mg을 섭취하세요.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거나 뉴스를 보실 때 드시면 적당합니다. 이 시간대 섭취는 오전 내내 몸을 가볍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뻣뻣한 분들은 아침 복용이 필수입니다.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아침에 복용 후 30분 정도 지나면 어깨가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선택사항으로 50mg 정도를 드시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낮잠을 자는 분들은 이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낮잠의 질이 좋아지고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이때 100mg에서 150mg을 섭취하세요. 저녁 8시쯤 뉴스를 보실 때 복용하면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밤 동안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근육 회복, 세포 재생, 독소 배출, 면역 강화 등 여러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작용에 마그네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잠들기 직전 복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전에 먹으면 위장 부담이 생겨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취침 2시간 전에는 복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한다면 7시 30분에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9시 30분이나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너지를 높이는 실전 팁입니다. 이 부분을 적용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첫 번째 팁은 비타민 B6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마그네슘의 세포 흡수를 약 2배 정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효과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나타납니다. 비타민 B6가 바로 그 역할을 도와주는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 B6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구매하지 않고 함께 복용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팁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마그네슘 분해와 흡수를 약 30% 빠르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흡수를 늦추며 지나치게 뜨거운 물도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따뜻한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세 번째 팁은 복용 후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짧은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향상되어 마그네슘이 근육 속으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올렸다 내리고 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고 발목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다리 경련이 잦은 분들은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며 발목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 팁은 마그네슘 오일 활용입니다. 이름은 오일이지만 실제로는 고농축 마그네슘 용액입니다. 다리 경련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 예를 들어 종아리나 허벅지 등에 취침전 바르고 가볍게 마사지하면 피부를 통해 직접 흡수되면서 해당 부위의 마그네슘 농도가 빠르게 높아집니다. 온라인에서 약 1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호르몬은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근육이 긴장하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이유도 마그네슘 소모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규칙적으로 섭취해도 스트레스가 높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집에 있는 음식을 활용한 마그네슘 보충법도 소개해드립니다. 영양제만 의지하기보다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아몬드를 하루 약 10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몬드 10개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저도 매일 오후 3시쯤 아몬드 10개를 챙겨 먹습니다. 단,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아몬드나 구운 아몬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짠 아몬드는 나트륨 때문에 마그네슘 배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바나나 역시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에는 약 30에서 35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바나나는 칼륨도 풍부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마그네슘 식품입니다. 시금치 한 줌, 약 100g을 데쳐 드시면 약 8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된장국이나 무침 등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부도 좋은 선택입니다. 두부 반모, 약 200g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으며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 특히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두부찌개, 두부조림, 순두부 등 어떤 요리로도 무난합니다. 음식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마그네슘을 가진 것은 호박씨입니다. 호박씨 한 줌, 약 30g에는 무려 150mg이 들어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 역시 의외로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30g 정도에 약 50mg이 들어있습니다. 단, 설탕이 많은 밀크 초콜릿은 해당되지 않으며 카카오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다크 초콜릿을 한두 조각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현미밥도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현미밥 한 공기, 약 200g에는 80mg의 마그네슘이 포함됩니다. 백미가 약 10mg 수준임을 고려하면 차이가 큽니다. 가능하다면 백미 대신 현미를 드시거나 백미와 현미를 섞어 드시길 권합니다. 검은깨도 좋은 식품입니다. 검은깨 2스푼, 약 20g에 6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밥 위에 뿌리거나 검은깨 죽으로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즐기신다면 이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보카도 1개에는 약 58mg이 들어있으며 샐러드로 드시거나 그대로 떠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매일 균형 있게 섭취하면 영양제를 따로 먹지 않고도 상당량의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핍 상태라면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영양제 병행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가 직접 구성한 7일 체감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적응기입니다. 아침 100mg, 저녁 100mg으로 하루 총 200mg을 섭취하세요. 이 시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첫날부터 잠이 잘 온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3일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2에서 3일 섭취 후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지 않도록 하세요. 마그네슘은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영양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변화기입니다. 점심 식후에 50mg을 추가해 하루 총 250mg을 섭취합니다. 이 시점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 약 85%가 이 기간에 처음 체감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새벽에 깨는 횟수 감소, 다리 경련 강도 완화 등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72세 환자분은 4일차에 평소에는 새벽에 2번 깨는데 어제는 1번만 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 신호입니다. 2주차는 안정기입니다. 저녁 용량을 150mg으로 늘려 아침 100mg, 점심 50mg, 저녁 150mg으로 하루 총 300mg을 섭취합니다. 이 시기부터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새벽 각성이 크게 줄고 일부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새 처음으로 안 깼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리 경련도 거의 사라지고
몸의 뻣뻣함이 완화되며 아침 기상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3주차부터 4주차는 완성입니다. 이 기간에는 이전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 시점이 되면 수면의 질이 50% 이상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며 아침 기상 시 더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리 경련 역시 80% 이상 감소해 피곤한 날에 가볍게 올까 말까 한 정도이며 과거처럼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6주차부터 8주차는 안정 확립기입니다. 이때는 숙면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크게 향상됩니다.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며 다리 경련은 대부분 사라지고 일상 전반에서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제가 7,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며 확인한 실제 자료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빠르게 좋아지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으나 결국 대부분 개선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한 복용입니다.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가려면 최소 8주, 즉 2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며칠만 빼먹어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하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약속드린 대로 별표 3,000원의 기적 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적용한 후 생활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마그네슘 조교법입니다. 특히 위가 약해 영양제를 먹기 어려운 분들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앱솜 솔트, 에프섬 솔트라고 불리는 황산 마그네슘 한 봉지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1kg에 약 5,000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종이컵 1컵 정도만 사용하니 약 20회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50원 정도로 부담이 적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의 건강 코너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만약 앱솜 솔트를 구하기 어렵다면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된 천일염 한 컵을 대신 사용해도 좋습니다. 효과는 약간 떨어질 수 있으나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야나 조교기에 따뜻한 물을 담습니다. 온도는 약 40에서 42도 정도로 손을 넣었을 때 편안하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앱솜 솔트 한 컵을 넣고 손으로 저어 완전히 녹입니다. 투명하게 녹으면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발을 넣고 20분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부어 온도를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2-3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매일 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 족욕을 하면 신체가 이완되며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마그네슘이 위장을 거치지 않고 피부를 통해 직접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큰 흡수기관이며 특히 발바닥은 모세혈관이 많아 흡수율이 높은 부위입니다. 실제로 영국 버밍엄 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앱솜 솔트 족욕을 20분간 진행했을 때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평균 35%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섭취하는 것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75세 박영자 어르신도 위가 매우 약해 마그네슘 영양제를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복용해도 속쓰림과 메스꺼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욕법을 소개해드렸고 어르신은 매일 저녁 8시에 꾸준히 족욕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단 2주 만에 10년 이상 이어진 불면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고 한 달 뒤 방문하였을 때는 표정도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벽에 깨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됐고 다리 불편함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겠다며 남편도 함께 잠을 설치지 않아 매우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덧붙이면 족욕 후 발을 닦을 때 마그네슘 용액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만 닦고 그대로 두면 흡수가 더 지속됩니다.
옷에 묻는 것이 걱정되면 양말을 신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족욕 후에는 물 한 컵을 마셔주세요. 족욕 중 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것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1, B2, B6, B12는 마그네슘의 기능을 보조합니다. 종합 비타민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D도 꼭 함께 드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 권장합니다. 아연 역시 좋은 조합으로 서로 방해 없이 면역 기능을 도와줍니다. 하루 15mg 정도 적당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추천되며 항염 효과를 마그네슘과 함께 강화해줍니다. 생선 기름이나 들기름 등의 섭취가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칼슘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칼슘을 먹었다면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철분 역시 마그네슘과 같은 통로를 사용하므로 최소 2시간은 띄워야 합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은 마그네슘 복용 전후 2시간 동안 피해야 하며 특히 저녁에 마그네슘을 먹는다면 오후 5시 이후 카페인은 삼가야 합니다. 탄산음료 역시 인산 성분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짠 음식도 나트륨으로 인해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마그네슘의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알코올은 신장을 자극해 마그네슘을 빠르게 배출시키며 술 한 잔으로 100mg 이상 손실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주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그날은 마그네슘을 평소보다 50mg 정도 더 보충하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제품도 피해야 합니다. 첨가물과 가공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크게 감소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토양의 질이 낮아졌습니다.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땅속 미네랄이 감소해 예전과 같은 양의 채소를 먹어도 마그네슘 함량이 과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증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 소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셋째, 가공식품 섭취 증가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대부분 사라지고 흰쌀, 흰밀가루, 정제 설탕 등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넷째, 약물 복용 증가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등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들 약물은 마그네슘 배출을 높입니다. 이뇨제 계열은 하루 100mg 이상 배출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20대는 섭취량의 절반가량을 흡수하지만 70대는 약 30%만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충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섯째, 커피와 술의 소비 증가입니다. 아침엔 커피, 저녁엔 술로 일상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 마그네슘 고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27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그네슘이라는 단순한 미네랄이 수면질을 개선하고 근육통을 완화하며 불안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결국 일상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제 환자 중 82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부터 거의 1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죠. 새벽마다 눈이 떠져 천장만 바라보다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주가 와도 함께 놀 힘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식대로 3개월 동안 마그네슘을 섭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니 낮에는 활력이 넘치셨고 석 달 뒤 내원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과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탑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 인생에 봄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대, 80대라도 충분히 활기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실천한다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7,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확신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95% 이상이 개선됩니다. 여러분도 그 95%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해봤지만 안 됐다. 나는 더 심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의사인 저조차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교수에게 배운 방법,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한 이 방식으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7,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삶도 개선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흡수율이 높은 글리시네이트 또는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산화 마그네슘은 효과가 낮습니다. 약국에서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하루 250에서 300mg을 3번으로 나누어 섭취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절반 이상이 배출됩니다. 아침 100mg, 점심 50mg, 저녁 100에서 150mg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반드시 식후 30분에 드세요. 공복 섭취는 위를 자극하고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음식과 함께 있을 때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넷째, 최소 8주, 즉 2달 동안 꾸준히 섭취하세요.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고가 채워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주 2, 3회 앱섬솔트 조격을 하세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에게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흡수는 위 부담 없이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약국에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달력에 오늘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8주 후, 2달 뒤 여러분은 오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에 불면증이나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며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옆 알림 설정을 켜지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비 100만 원을 아끼고 혈압약 복용을 줄일 수 있는 자연요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꼭 기대해 주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마그네슘을 드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모두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쥐나는 다리, 뻣뻣한 몸과 이제 작별하세요. 편안한 잠, 가벼운 몸, 활기찬 아침,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제 클리닉 환자분들도 자주 말씀하시죠.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10년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하다니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곧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실천하세요.
8주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몸이 스스로 변화를 알려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며 삶이 즐거워지는 변화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정보를 몰라 잘못된 방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아도 비싼 상담료를 내지 않아도 누구나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사항.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가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마그네슘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이 약하면 마그네슘 배출이 잘 되지 않아 과다 축적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심장약과 마그네슘이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은 오늘 안내한 하루 250에서 300mg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 밤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잠, 깊은 잠, 상쾌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한 달, 2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이 영상을 찾아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좋아졌어요. 이 한마디가 제게는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